예, 평면적으로만 보면 민주당 승, 국민의힘 패, 그것도 참패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정치부 김아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죠. 자, 김 기자, 예상을 했든 못했든 여당으로서는 충격이 상당하겠죠? 네, 불과 1년 4개월 만에 민심이 싸늘해졌다는 점이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예. 지난해 대선 때 서울 강서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더 높긴 했지만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3개월 뒤에 지방선거 땐 오히려 김태우 후보가 2.61%포인트 차로 승리해 당선이 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17.15%포인트 차 패배로 뒤집혔는데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격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만에 20%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민심이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예. 야권 강세 지역인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진보표 결집이라는 외부 변수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궐선거 책임의 당사자인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비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 이런 돌출 발언까지 나왔죠. 예. 하지만 민심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뒤바뀐 건 현 국정운영 기조가 수도권 민심에는 소구력이 부족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어쨌든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한 것도 실수 아니었을까요?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를 특별 사면한 직후에도 사면과 공천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예. 결국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명분도 잃고 실익도 잃은 셈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 수도권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이념 논쟁을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데 많은 전력을 쏟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도 필패라고 진단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여부가 내년 총선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졌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긴 어렵겠죠? 네,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갔는데요. 네. 사무총장 이하 지명직 당직자 모두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당내에서는 김태우 후보의 공천 필요성을 언급해온 걸로 알려진 박성민 부총장과 공천 실무 책임자인 이철규 사무총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다만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아직까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복잡한 얘기죠. 조금 전 한성훈 기자 보도를 보면 당초 내일 뭔가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며칠 안에 뭔가는 입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로도 봐야 되겠군요. 네, 내부 갈등만 피한다면 그렇게 될 민주당이 수도 있을 그렇다는 것 거죠.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어떨까요? 네, 내부 갈등만 피한다면 이재명 체제는 큰 흔들림 없이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주당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이 못한 데 따른 반사이기라는 평가도 있죠. 민주당이 이번 승리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유권자는 항상 현명하니까요. 강서 구민들이 던진 화두를 내년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여야가 어떻게 녹여내느냐, 얼마나 더 절박하게 녹여내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예,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